정도 변호사면 니네가 모셔가야지. 본인이 시장의 갑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이 여성분은요, 대표님, 상담하다 보면 이분은 진짜 매칭 어렵겠다 싶은 케이스도 있지 않으세요? 은근히 있죠. 얼마 전에도 저희 회사를 찾아오신 50대 여성분인데 여자 변호사예요. 조건도 너무 좋고 뭐 연봉도 2억 가까이 되고요. 스카이 출신이고 서울에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건만 보면 너무 완벽해요. 나이만 빼고. 진짜 나이가 좀 걸리긴 하네요. 제일 걸리는 게 나이죠. 근데 이분이 조건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자기 위치를 아직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 결혼 시장에서. 이런 거지. 남자 나이는 연하면 좋고요. 위로 한 2살까지만, 그리고 키는 180 이상의 최소 저와 같은 전문직.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건이 좋으니까요, 싸게 가능하죠? 저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가입비를 본인 스스로 내고를 해요?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커플 매니저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내고 할 판이 아니라 가져가. 이분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괜찮은 프로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본인 생각이니까. 그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찌됐건 간에 저희 매니저님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진행을 했는데 계속 남성분들한테 거절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와 결혼 시장에서의 현실적 위치가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50세 여성분의 이 사례를 통해서요, 고스펙인데 유독 결혼이 잘 안 풀리는 공통된 착각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이의 감가상각입니다. 한마디로요, 나의 가치를 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로 보는데 나 자체는 20년 전 전성기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50세 여자 변호사님이 저희랑 상담하면서 계속 내내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스카이 나왔고 40패스도 했고요. 연봉도 2억이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 30대 나 진짜 죽어라 공부해서 이런 성취를 이룬 멋진 여자야.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필하는 거죠. 20, 30대에 만든 성취를 지금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변호사 자격증은 평생 가는 훈장 아니에요? 변호사 아무나 하나요. 사회에서는요, 변호사라는 직업 너무 좋죠? 근데 결혼 시장에서는 이 훈장이 여자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냉정한 실시간 거래야, 어떻게 보면. 과거 성취에다 이자를 주냐 안 쳐줘요. 쉽게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하자면요, 30대에 이 변호사가 된 건 그 당시 가장 빠른 최신형의 컴퓨터였던 거야. 누구나 갖고 싶어. 근데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 구형 컴퓨터가 돼버리는. 나는 항상 최신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도 급은요, 윈도우 95야. 그러니까 안에 아무리 나의 좋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도요, 결혼이라는 최신 게임을 돌리기에는 하드웨어가 버거운 거예요. 20년 전에 스카이 출신이라는 거 지금 현재에서도 물론 좋겠지만 50대 여자가 스카이 출신이라는 건 아주 크게 의미가 없어. 차라리 20대 30대 스카이 출신이면 20대 30대인데도 스카이를 나왔어 이렇게 되지만 50대의 스카이는요, 그닥 그렇게 남자들한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나 변호사 된 지 20년 됐어요, 이것도 크게 가산점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서 남자들이 딱 보는 거는 20년 된 여자 변호사? 이게 아니라 50대야? 이거에 꽂히는 거죠. 실제로 이분을 남성분들한테 매칭을 했어요. 전문직의 나이 또래 경제력 있는 남성분들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결국 반응이 다 비슷해. 스펙은 좋은데 90살이면 솔직히 부담스럽고 제가 굳이 50대를 만나려고 여기로 오진 않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결혼 시장에 오셔서 과거의 나,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현재의 나의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분은 변호사라는 타이틀은요, 옵션에 불과하고요, 나이라는 이 기본 사양을 뒤집는 치트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자격증이 있더라도요, 소개팅 한번 못 나가고 시간만 계속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권의 착각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정도 버는데 내가 선택하면 나한테 따라오지 않을까? 나 이 정도 골라도 되지 않아? 아까 그 50대 변호사님이 가입비를 깎아달라고 했잖아. 고객들 오시면 깎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터무니없이. 그 심리가 뭔지 알아요? 나 정도 변호사면 니네가 모셔가야지, 이건 거야. 본인이 시장의 갑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연봉 2억의 변호사면 결정사에선 좋은 회원 만약에 20대 30대였으면 너무 좋은 회원이었겠죠.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들이 진짜 환영하는 회원들은 스펙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냉정하게 말하면 이 여성분은요, 매칭 난이도 별 5개 최고 난도의 회원이야. 한마디로 이거야. 50세세요. 그러면 남자분이 그날까지 뭐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계속해서 뭔가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PD님이 나도 53세 의사야.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여자들 중에 50세 여자 변호사를 소개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50세까지 결혼 못했어요?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30대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실제 진짜 저래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나는 요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선택권의 착각입니다. 결혼 시장에서의 선택권은요, 조건이 아니라 희소성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건이 뭐였죠? 키 뭐 180에 50대 전문직의 미혼남, 이런 분이 결혼 시장에 있기도 하지만 많을까요? 많지 않아. 설령 있다 해도 이런 남자들 누구랑 해? 30대 여자랑 하지. 왜냐면 이 남자들은 이미 집도 있고 아쉬울 게 없어. 연봉 2억이 이분들한테 치트키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남자들은요, 나를 존중해주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어린 여자를 원하는 거죠. 굳이 동년배 여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정도면 30대 40대 만나지. 그리고 아이도 출산해야 되는데 단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택권은 그 남자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가입비 내고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돈으로 나이라는 핸디캡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매칭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다고 무조건 선택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 위치를 모르잖아. 그럼 그 돈은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종이 조각일 뿐이야. 지금까지 내 진짜 결혼 몸값이 궁금하시잖아요? 더 늦기 전에 한방 언니를 구독하고 현실적인 안목부터 챙기셔야죠. 세 번째입니다. 신호 오독입니다. 한마디로요, 거절을 현실 신호가 아니라 나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이는 거야. 어떻게요? 실제로 이분도 매칭이 안 되니까 저희 매니저님한테 어떻게 얘기했냐. 매니저님, 저를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많고 전문직도 아닌데 왜 이런 사람들을 저한테 소개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밖에서 항상 대접받으니까 자존심 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자존심이 결혼을 막는 벽인 거예요. 결혼 시장에서의 거절은요, 본인이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기준에서 이 시장과 맞지 않습니다 라는 조정 신호인데, 이 조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늦게 가거나 못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비유하면 내가 집을 내놨는데 한 달 동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인 해석은 딱 하나죠. 아, 가격이 높구나.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 일을 안 하네. 동네 사람들이 진짜 안목이 없네. 문제를 다 밖에서 찾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결과는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남자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인 거죠. 근데 반대로 성혼이 잘 되는 고스펙 여성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회원 중에 48세 회계사분도 있어요. 초혼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오케이가 없다 보니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제 커리어가 오히려 독인 것 같아요. 제가 뭘 내려놓으면 되나요? 조율할까요? 태도부터가 다르시죠? 그래서 그 기준을 완전 틀어버렸어. 그냥 일반 대기업단이 남성분하고 연애해서 3개월 만에 결혼하셨어요. 48인데도요? 왜냐하면 대신에 외모나 이런 거 별로 안 되고 직업만 좋은, 집안도 그냥 평범한 그런 분하고 한 거지. 그러니까 좀 낮춰서 간 거지,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할게요. 거절 자체는 인격 모독이 아니에요. 전략적인 수정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자존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시간은 지나가고 나이는 더 먹고 선택지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 2년 뒤에는 더더욱이나 이 결혼 시장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50세인데도 결혼을 못하는 이 여자 변호사는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인생을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현실은 바뀌었는데 내 기준이 안 바뀐 거야. 과거에 머물러 있고 돈으로 선택권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시장 신호를 자존심으로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아무도 못 만나. 결혼 시장은 누가 더 대단하냐 이걸 겨루는 데가 아닙니다. 누가 현실을 더 정확하게 잊고 보느냐. 정신을 차린다는 건요, 자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더 쌓기 전에 기준부터 더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